전공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재수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셨어요? 어떤 생각에서 인강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30 바인더 학교 문법이랑 화용론 같은 거는 원서들은 어떻게, 연교로는 어떻게, 의문론은, 일반 영어 문학은 선생님이 지금 추천해주는 이 스터디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공 과목을 많이 안 들어서 거의 노베이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남들 하는 대로 패키지 강의를 끊었습니다. 네. 초수 때? 네, 초수 때 패키지 강의를 끊었고요. 이제 기출 분석까지 있는 그래도 상반기 패키지를 끊어서 좀 보다가 사실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학교 수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어학 위주로 거의 들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취사 선택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듣고 나서 기출 분석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중요성은 모르고 그냥 이제 했습니다. 그냥 다들 하니까 이제 그냥 했습니다. 그 루이스 선생님이 만들어두신 자료가 보면은 기출 문제가 하나씩 편집이 되어 있고 여백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그 문제에 나온 중요한 개념들이나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써서 30 바인더에 예쁘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었고요. 주로 이제 영어학과 영어 교육론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 영어와 문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시간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곰쌤 수기인데요. 왜냐면 이제 저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었고 그렇죠. 네, 7개월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쌤 수기를 기반해서 곰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영어학 이제 전공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포 원서 강의를 들었었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 시즌이죠. 모의고사에 직강을 신청을 해서 갔었습니다. 노량진에. 좋았던 점은 긴장감을 계속 가질 수 있다. 매주 긴장되는 상황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의 석차가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자극을, 외적 동기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초수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정보도 잘 없고 그리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했다 이런 방식을 좀 따라간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재수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셨어요? 재수 때는 이제 전공에서는 제가 그렇게 나쁜 성적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일반 영어와 문학, 음성 의문론 이 파트에서 조금 감점이 많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이제 1, 2월 달에 일반 영어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인터넷 강의로 그러면서 좀 하나하나 해석을 좀 더 꼼꼼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의 중요성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시험을 봐보니까 최근에는 진짜 잘 모를 것 같은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단어를 꼭 외워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강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인강을 최소화하고 저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인강을 거의 아예 안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1, 2월 1령 강의 그거 제외하고는 아예 안 들었고요. 이제 모의고사 때 되어서 2개 팀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어서 2개 팀의 모의고사를 풀었고요. 9월, 10월에는 친구랑 같이 그냥 실전에 맞춰서 시간을 재고 연습을 했었고 11월 달에만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더 긴장된 상황을 경험하고 싶어서 노량진에 가서 직강을 나갔습니다. 재수 때는 초수 때 한번 시험을 쳐보고 네. 부족했던 과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네요. 네네네. 그래서 일용 문학을 초반에 조금 집중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수험생들이 인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에서 인강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들을 만한 내용을 거의 다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배웠으니까 초반부, 상반기 강의들은 기본에 가깝잖아요, 강의들이.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걸 2번, 3번 들으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이제 원서를 읽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특히 일반 영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깊이가 깊더라고요.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일용 문학을 진짜 초수 때는 하루에 1시간 반 이 정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 재수, 삼수 때는 3, 4시간, 기본 3, 4시간 상반기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강의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아서 기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냥 기본 배운 내용 베이스로 기출에서 모자란 부분을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전공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영역에서 기출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제 의도를 잘 분석하고 그 출제 의도마다에 맞는 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문제는 이 툴을 기반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또 실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제 결국 임용고사는 시험지에 맞게, 시험 양식에 맞게 저희가 생각하는 답안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을 잘 쓰자, 답안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 답안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채점이 명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법에 있어서 아까 30 바인더를 언급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0 바인더에 제가 그 기출문제 편집이 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모으고 관련 내용을 수기로 적어서 작성하고 파일로 묶어서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계속 반복하고 회독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겠죠.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초수 때 쓴 내용을 재수 때 다시 보자니 좀 더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다시 그것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때 다시 30 바인더를 만들 때 초수 때는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들을 다 한 번에 펼쳐보면서 30 바인더에 쓰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들 위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원서 내용이라던가 뭐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 내용들은 추가 자료를 옆에 펼쳐놓고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손으로 쓰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툴 정리를. 네, 툴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너무 개념 같은 것도 막 쓰고 모든 내용을 그 30 바인더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줄이고 그냥 전략만 쓰고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워드로 정리를 한 파일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4개를 펼쳐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를 볼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는 30 바인더가 네. 일종의 전공 기출문제 툴 정리를 한 건데, 초수 때는 이것저것 다 짜집게 맞아요. 해가지고 너무 좀 방대한 양이 되어버렸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때는 이 시행착오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딱 이 문제에 필요한 지식만 딱 적어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네요. 네네.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워드 파일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 아이패드로 펼쳐놓고 여기 30 바인더 펴놓고 다른 책도 좀 펴놓고 이렇게 한 번에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툴 같은 거를 만들려면은 기출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네네네. 통사론이랑 의문론은 매년 출제되는 맞아요. 파트다 보니까 맞아요. 데이터가 많아서 나름대로 툴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학교 문법이랑 화용론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 문법이랑 화용론은 문법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개념당 거의 뭐 한두 문제가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만 분석하는 거는 사실 시험에 직접적인 대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맙게도 곰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통사 문법이나 뭐 의문론, 화용론 전체 파트에 있어서 본인이 만드신 툴을 이미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를 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툴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임용 합격하고 난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 해놨으니까 최신화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 그 툴에 이제 더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네요. 네네. 전공 공부를 하실 때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 원서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서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서를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이 임용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 문제들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설을 어느 정도 잘라서 편집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은 그 학자가 주장하는 주장의 흐름을 잘 읽어 나가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를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서를 스스로 읽어본 게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도 제가 전혀 모르는 개념이 출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통사론에서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문제를 맞출 수는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읽었을 때 이해를 하고 사고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강의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스스로 한번 그 사고 과정을 따라가 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냥 원서에서 등장하는 컨텐츠를 전달받는 그런 거에 그치지만 원서를 직접 읽게 되면 그 학자가 주장하는 논리 전개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연습이 더 중요하다. 연교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기평과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 문제는 사실 제시문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입형의 경우에는 용어를 모르면 아무리 문제를 열심히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단어를 모르면. 네, 그 딱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공부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원서인 뭐 PLAT나 TBP, PELT 그리고 뭐 루이스 교재나 학원가의 교재들은 참고를 해서 용어들을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하진 않았고 이 작업을 친구들과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용어와 함께 그 용어의 정의라던가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될 만한 사례, 좀 이해하기 쉬운 예시 이런 것들 덧붙여서 엑셀로 쭉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설명만 보고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그리고 단어만 보고도 설명이 뭔지 알 수 있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꾸준히 하면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마스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같이 키텀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누셨어요? 누구는 PLAT, 누구는 TBP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셨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이 있었는지? PLAT나 TBP나 이런 자료들에는 글로서리에도 너무 많은 키텀들이 있잖아요. 의논을 통해서 줌으로 미팅을 가지고 이 단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좀 추리고 그 설명만 이제 타이핑만 각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서리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고 네. 그 중에서는 임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키텀들도 있으니까 선별은 같이 하고 네. 그러면 타이핑을 나눠서 한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의문론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제일 기본은 자음 도표를 잘 외워서 내추럴 클래스라고 하죠. 군끼리 잘 묶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군이 뭐냐, 자음군이 뭐냐, 모음군이 뭐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거를 이제 딱 보면 딱 뭔지 알 수 있게 이 자음군은 코로나이다 이런 식으로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어려운 문제는 어떤 음운 변화가 있을 때 그 규칙을 도출해내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유형의 규칙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쭉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견한 것이 또 곰쌤이 정리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빈칸을 뚫어서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계속 이것도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거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비슷한 형식의 룰이 나올 테니까 이때 조금 이제 오류가 있으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의문론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의 핵심은 A 집단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B 집단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에는 규칙이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친절하게 이걸 참 알려주면 좋을 텐데 무엇과 뭐를 비교해야 되는지를 문제상에서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데이터로만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영어 문학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일반 영어 문학은 초수 때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감을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4월부터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한 3-4문제 정도를 꾸준히 풀고 인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어 뭐 조금 외우고 다른 전공에서 그냥 점수를 좀 더 올리자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재수 때는 고득점을 하고 싶은 목표를 가져서 이제 일평문학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일단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단어를 알면 문제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MD 3300이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책을 활용해서 33,000? 네, 33,000 네, 해독하면서 암기를 했고요. 3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쯤에야 겨우 단어가 조금 외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단어 사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단어장에.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하면은 시간도 안 들고 이제 그냥 제가 원할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 활용해도 너무 좋고 막 단어장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그리고 수거 같은 것도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단어장에.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틈틈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단어장을 만들어서 네이버 단어장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 밥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수시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 기능이 있어요. 뭐 뜻을 가리고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단어를 보고 뜻 머릿속에 생각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단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랑 문학에서도 이제 새롭게 재수 때 다시 보게 되니까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20년도 문제 중에 이제 지문에 나왔던 어구가 있는데요. 그 어구가 잘 활용하면 21년도에서 답안으로 쓰기에 정말 좋은 어구가 되더라고요. Mouth of the River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문학 작품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20년도 문학 작품에 나왔던 표현인데 이 문제가 21년도 시 문제의 답안을 쓸 때 이 표현을 쓰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소름. 이것도 있고 뭐 앞전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출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해석하고 단어를 찾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걸 요구하는 문제였는지, 이 문제가 정말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배점 분석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한 4월 정도에 밴드 스터디를 만들어서 3, 4명이 각자의 사고 과정을 올리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각자의 기출 분석을 올리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거를 보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게 진짜 답안으로 인정이 되었을까, 정말 답안으로 명확하게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됐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좀 빌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나서는 친구랑 꼭 같이 정리는 했는데 저 혼자만의 이제 확실하게 세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랑 의논을 해도 친구랑 또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다시 또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엑셀에다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문제별로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유형을 적절히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물론 명확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배점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한 전략과 실수를 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 분석에 기반하고 어떤 문제인지를 잘 보고 문제를 파악하니까 일반 영어 문제를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게 조금은 감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 이렇게 전략을 계속 만들어서 시험날 이걸 읽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전략을 쭉 이렇게 적어서 결국에 시험날에 아침에 이걸 보겠다, 이게 결국에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 영어와 문학을 전체적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일반 영어랑 문학 그 공부법에 있어가지고 제일 참신하면서 효과적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일용 문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단어를 좀 보시라, 아니면은 수능 빈칸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임용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랑 접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추천해주는 이 스터디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과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한번 틀린 사고 과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또 틀린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고 과정을 적는 그런 스터디가 인상 깊네요. 그러면 비교하는 스터디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엑셀 파일에다가 각 문항 번호와 문제 유형, 그리고 디렉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고,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답안 키워드와 배점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답안 도출 전략, 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각자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저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할 때 강사분들의 모범 답안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범 답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배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줄글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도 물론 참고하시고 다른 합격자분들 답안, 저와 다른 스터디원들의 생각들을 모두 모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답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사들의 모범 답안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들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고 과정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모범 답안만 보면은 사고 과정은 모르고 결과물만 있으니까 그 사고 과정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형 문학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덧붙여서 확실히 영어의 표현들이나 뉘앙스에 익숙한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문화권의 콘텐츠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